안녕하세요. 오늘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거는 4장, 상관과 회기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27일부터죠. 그래서 27일 날 우리는 수요일 수업이니까 그 수업 시간에 27일 수업 시간에 중간 시험을 보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강의 계획서에 이제 얘기했듯이 40점 만점으로 시험 문제를 낼 것이고요. 범위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직접 써서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는 거니까 주관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필과 지우개를 활용하셔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는 그런 답안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모르고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 과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장, 3장 얘기는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에도 그래프 그리는 것을 이제 낼 건데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어떤 분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금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금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프가 변형이 될 정도로 스케일을 그냥 대충 그리시면 그러면 이제 부정확한 답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를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항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위에다 이제 다 보여줄 건데 어떤 거는 3점이 될 거고 어떤 거는 2점이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문항마다 배점을 표기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0일이 되겠죠. 그날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받고 시험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지를 이제 조만간에 바로 할 건데 20일 날은 수업 시간에 1시간만 만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에 관해서는 그날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상관과 회기고요. 여기까지가 2장까지가 중간 시험 범위라고 그랬죠. 자, 이 장에는 두 절이 있네요. 사의 1절, 사의 2절. 사의 1절은 산점도와 선형상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의 2절은 선형회귀와 결정계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통계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회귀 분석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사의 1절 들어갈게요. 자, 사의 1절은 산점도와 선형상관. 그래서 이 단원의 주요 용어는 산점도라는 그래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스캐터 다이어그램, 스캐터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역할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면으로 얘기하는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는 게 있고요. 반응 변수, 종속 변수라는 게 있어요.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설명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독립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종속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에 대응되는 거는 반응 변수고요. 독립에 대응되는 거는 종속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보통 X 변수, XY로 나타내서 X 변수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하고요. Y 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반응 변수,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상관계수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상관계수도 역시 우리가 표본 데이터에서 계산하는 표본 상관계수, 모집단 데이터에서 계산하는 모 상관계수.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다르고 표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점도, 스캐터 다이어그램.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선이 없는 거, 여기 이제 점으로 나타내는 거. 이제 XY 좌표 평면 위에서 XY 값들, 이 짝자료 값을 점으로 나타낸 도표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서 선이 없는 상태가 산점도죠. 점만 있는 상태.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나 회귀분석은 양적 변수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적 변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양적 변수에 대해 서로 선형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점도를 그려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형상관. 상관이라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는지 이 말이죠. 그런데 상관계수라는 거는 선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직선 형태로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나, 이제 요게 선형상관이에요. 그래서 직선 상태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선형상관이 강하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 상태로 나타낼 수 없으면 그러면 선형상관이 거의 없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자, 예제 1번 산점도. 캘리포니아 습지 연구에서 8개 지역의 랜덤 표본으로부터 배수로에서의 인감소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얻었다. 연구에서 X는 입구의 인해 농도를 나타내고 Y는 출구의 인해 농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이제 X, Y는 이제 상관계수에서는요, 그다지 X, Y가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 X, Y를 동등하게 똑같이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독립변수인지 어떤 것이 종속변수인지 이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상관계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2절에서 얘기하는 회귀분석에서는 그게 분명한 거죠. 어느 것이 독립변수인지, 어느 것이 종속변수인지, 어느 게 X변수인지, 어느 게 Y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1절 상관계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동등하게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해서 이거를 굳이 구분을 안 해요. 자, X변수하고 Y변수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짝변수기 때문에 데이터가 총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데이터가 7개 있는 거예요. 7개. 자, 이거를 산점도를 그리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원 평면에서 횡축이 X고요. 그 다음에 종축이 Y죠. 그래서 XY의 짝을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가 5.2니까 여기가 5.5고요. 예, 이제 5.2가 요 정도 되겠죠. 여기 5.2에 Y는 3.3, Y는 3점, 이게 5고 여기 3,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여기가
3.5가 되고 가운데가 그 다음에 3.3은 조금 밑에네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바로 5.2, 3.3 데이터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나타내려면 5.2, 3.3 요 데이터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3, 5.9 여기 X축이 7.3 그러니까 이게 7.5쯤 되니까 7.3은 여기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9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네요. 요 데이터가 바로 7.3, 5.9 이 짝 데이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6.7, 4.8은 어디겠어요? 6.7이니까 한 요 정도 되니까 이게 6.7, 4.8 콤마 이렇게. 그 다음에 5.9, 4.5 5.9, 4.5는 여기겠네요. 4.5 요 데이터. 그 다음에 6.1, 4.0 6.1, 4.0은 여기. 그 다음에 8.3, 7.1 8.3, 7.1 여기 제일 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5.5, 3.6 5.5, 3.6 여기네요.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 빠졌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없는데 요게 있네요. 그죠? 요건 없네. 요거는 그죠? 없는데 여기 나타냈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산점도다. 이게 이제 점만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산점도를 보고 xy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때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한번 편의상 이 점들을 관통하는 점들을 가운데로 하는 이제 이 점들의 패턴을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죠. 그게 이제 이 직선이에요. 한번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점들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서 점들의 사이로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슬이 있으면 이 구슬 우리 옛날에는 목걸이 꿰는 것처럼 그걸 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에다가 이 구슬들을 쫙 꿰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일 그 구슬이 조금 움직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잡아당기면 그 직선이 바로 이런 직선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파란 직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직선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선형에 어느 정도 이 점들이 선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작을 때는 y도 작고 x가 클 때는 y도 크고 그게 선형이죠. 선형. 근데 이제 양의 기울기를 가진 선형. 이 산점도의 점들의 경향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그런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양의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패턴. 이거를 양의 기울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산점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상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관련성 중에서 상관계수는 선형상관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선형상관, linear correlation 이렇게 얘기해요. 두 변수의 관련성을 산점도에서 직선 형태의 경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두 변수는 선형상관에 있다고 말한다. 어떤 데이터든 이 직선에 정확히 다 들어있진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삐져 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슬에다가 이렇게 실을 꿰다면
그 실이 그 구슬이 가장 조금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실을 반드시 폈을 때 그때의 직선, 그때의 직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 움직인다면 그거는 이제 선형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조금, 그러니까 직선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선형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형상관이 없는 그런 산점도 그래 이제 예제가 있네요. 책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no linear correlation. 이거 선형상관이 없는 그런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점도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 이거는 그 곡선 관계는 있죠. 관련성은 있어요. X하고 Y 간의 관계가 곡선 관계죠. 그렇지만 선형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형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 건지 여기에 그릴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선형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의 기울기도 있고 처음에 그다음에 양의 기울기도 있고 이 두 개의 합성인데 이걸 이제 선형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선을 그리는데 오른쪽의 그림도 B번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릴지 왼쪽으로 그릴지 전혀 분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을 볼 때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이게 선형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관련이 없다. 선형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번 같이 곡선 형태로 되든가 이렇게 점들이 어떤 선형 직선을 갖다가 그릴 건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은 선형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산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대형 발전소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7개 부서가 있다. 안전검사관이 분기마다 20명으로 된 각 부서를 방문한다.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 X와 산업재해로 손해를 본 시간 Y를 각 부서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4.1이다. 그러니까 7개 부서에 대해서 X는 산업재해로 손해를 본 시간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 이게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이고요. 이거는 산업재해로 손해를 본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안전훈련을 많이 하면 그 산업재해로 손해를 덜 볼 거다라는 그런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점도를 그리시오. 그래서 산점도를 책에 그림 4.3에서 그렸네요. 그림 4.3. 책의 그림 4.3 보면 그게 그 105쪽에 있죠? 105쪽에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 자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활용해 주세요. 여기는 X, 여기는 Y. 일반적으로 X는 횡축, Y는 종축. 자, 그런데 X 값이 10에서부터 이거 크기 순이네요. 80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80까지 그려볼게요. 0으로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 70, 80. 이게 80, 여기가 4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종축 y는 최소값이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80까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10, 20, 30, 40, 50, 60, 70, 80. 자가 없으니까 얘가 좀 정확하지가 않네요. 확실히. 자, 여기에서 이제 x가 10이면서 y는 80. 그러니까 여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19.5에 y는 6.5. 19.5는 여기인데, 그 다음에 65. 65는 여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0에 68. 30에 68. 68. 그죠? 68은 이거보다 조금 높네요. 얘가 좀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45에 55. 45에 그 다음에 55. 55. 그지? 45에 55. 그쵸? 그 다음에 50에 35. 50에 35. 55. 그 다음에 65에 10. 65에 10. 그 다음에 80에 12. 80에 12. 조금이죠. 자, 이게 산점도예요. 이게 산점도. 자,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 x가 증가할 때 산업재해로 손해본 시간 y는 어떻게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산점도를 경향을 보면 우리가 x가 커지면서 y가 감소하는 경향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얇게 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 경향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가 직선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선이 자료에 잘 적합하는가? 그 말은 그 직선에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 사이에 그 점들이 가까이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적합한다고 그래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직선에 가까이 점들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잘 적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적합하는 직선을 그리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절에서 회귀 분석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충 그리면 여기의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안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지만 이제 이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직선이 조금 반듯하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림 4.4 한번 보면요. 우리 그림 4.4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06쪽 책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완벽한 선형상관, 음해상관, 양해상관, 음해상관. 그래서 이제 완벽한은 퍼펙트한 거니까 이거는 직선상에 데이터들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6쪽에 그림 4-4 보면 C번하고 D번, 그림 4-4에 C번하고 D번 보면 여기 데이터가
요거는 양의 상관 x하고 y인데 여기는 직선상에 어떤 상관없어요. 양의 기울기를 가진 어떤 직선을 그려도 여기 데이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상관이죠. 우리가 상관계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으로 기울기가 양이면서 완벽한 상관을 이루고 있죠.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음의 상관이죠. x, y에서 이것도 기울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울기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완벽한 음의 상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관계수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우리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죠? A하고 B처럼.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직선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X, Y 직선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제 직선을 우리가 그리면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어떤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바깥에 있어요. 이런 거가 우리 일반적인 상관이죠. 그래도 이거는 양의 상관, 양의 기울기로 가진 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양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음의 기울기를 가진 거, 이런 어떤 음의 기울기를 가진 그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음의 상관이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음의 관련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데이터들이 완전히 어떤 직선을 그려도 양의 기울기를 넣어야 될지 음의 기울기를 넣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데이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106쪽 그림 4-5의 산점들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림 4-5 그림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 그걸 가지고 다음 답을 하시오. 그래서 그림 4-5는 오를 보면 첫 번째 거는 A는 우리가 밑에 A, B 안 써 있네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A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여기 어떤 직선상 위에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완벽한 양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번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뭐 어때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거죠. 음의 상관.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상관이 되겠죠. 음의 상관.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C는 여기 Y 보면 이번에는 막 데이터들이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데 데이터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떤 선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이자 형태가 돼버려요. 이자 형태. 이것도 역시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뭐 음의 기울기 막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상관을 갖지 않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선형상관은 1번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적당히 적합이 되는 거는 두 번째 그래프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산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나 회귀분석을 할 때는 그런 걸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산점도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든지 회귀분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상관성에 선형 상관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거나 회귀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선형 상관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를 구한다든가 회귀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업으로 상관계수나 회귀분석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산점도를 그린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표본 상관계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관성이 얼마나 있나, 요거를 이제 하나의 측정하는 측정 방법이죠. 그 이제 그 상관계수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모상관계수라고 그러죠. 그거는 로로 나타낸다. 우리 히라버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모집단 거는. 그리고 표본의 상관계수는 R로, 알파벳 R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로는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은 R 이렇게. 로는 이렇게 거꾸로 구자 같은 거를 거꾸로 쓰는 거죠.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 x와 y의 선형상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1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1과 1 사이의 수치. 그죠? -1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선형 관계가 얼마나 있나 이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상관계수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절대로 -1보다 작을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1.5가 나왔다. 그건 잘못 계산한 거죠. 그죠? 자, -1은 완벽한 음의 선형 상관계. 아까 좀 퍼펙트한 거. 그러니까 직선상에 완전히 그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상에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 이런 거는 -1이에요. 기울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기울기를 가져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굉장히 높은 기울기를 가져도 되고. 어쨌든 그 직선상의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 그거를 -1. 반대로 1은 완벽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것도 역시 기울기는 상관없고요. 직선 기울기가 막 이렇게 높아도 되고 이렇게 낮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직선상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까 산점도 우리가 그렸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를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 1,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1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관련성이 없는 거. 아까 곡선 관계랄지 이자형이랄지 이런 없는 거는 0이에요. 0. 제일 가운데.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0에 가까이 나왔다? 그럼 관련성이 없는 거죠. 선형성이 없는 거죠.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형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치가 1에 가까울수록 -1이든 +1이든 1에 가까울수록 선형 관련성이 강함을 얘기를 합니다. 1에 가까운 거 0.9, 0.8, 0.7, 0.7 정도만 돼도 그래도 선형 관련성이 꽤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0.8, 0.9가 되면 아주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산점도를 그렸을 때 점들이 이 직선상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가 이게 이제 선형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에 얼마나 점들이 가까이 붙어 있느냐의 정도죠.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코릴레이션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절대치가 높고요.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들이 직선 관련성은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이 폭이 꽤 큰 거예요. 그러면 선형 관련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0에 가깝게 되겠죠. 0하고 1이 있는데 절대치가
이제 그 중에 1에 가까우면 직선 점들이 직선 상태에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폭이 직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점들이 직선하고 만들어지는 거리가 굉장히 크면, 그러면 이거는 선형 관련성이 낮다. 그리고 수치가 0에 가깝게 되겠죠. 뭐 0.2, 0.3, 0.5보다 작게 0.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단위에 무관한 칙도예요. 단위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변동계수라는 것도 단위하고 관련 없었죠. 그런 칙도를 하나 배웠었어요. 단위 그 변동계수. 그랬는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치가 딱 나오고요. 단위는 없어요. 단위가 다 분자 분모 계산할 때 다 캔슬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X변수와 Y변수가 설명변수든 반응변수든 관계없다. 상관계수는 X, Y를 동급으로 보는 거죠. 어느 게 설명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고 이런 거 반응변수고 이거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절에서 배우는 회귀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자, R이 0인 거는 이렇게 어느 직선을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렇게 넣어야 될지 이렇게 넣어야 될지 어느 쪽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R이 0인 거. R로 쓴 거 보니까 이건 표본인가 봐요. 표본.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인 거는 이렇게 직선상에 다 들어있는 거.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마이너스 1.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 1. 그죠? 근데 이게 기울기하고는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직선이 거의 1인 것처럼 기울기가 그렸는데 직선 그 기울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무리 기울기가 작든 아무리 기울기가 크든 이거는 우리가 1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 사이에 이건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해서 이 사이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폭이 어느 정도 존재하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경우는 음의 기울기를 가질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폭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폭이. 자, 여기서는 거리가 이거보다 이게 이제 더 작네요. 그래서 이게 절대치는 더 1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밑에 거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 공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예제를 갖고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자, 상관계수 공식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여기도 이제 모집단 상관계수가 있고 표본 상관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구하는 공식이 조금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 표본에서는 우리가 자유도로 나누는 거죠. 자유도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X와 X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편차, Y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이걸 활용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표준 편차에서 계산하는 거 봤죠? 그래서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비슷하다는 거를 느낄 거예요.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S제곱은 우리가 시그마 xi 우리가 소문자로 쓰면 xi 빼기 x바 이 편차를 얘기를 했죠. 이 편차를 우리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거리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2개 곱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2개 곱해갖고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 개당 얼마 꼴이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표본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자유도로 n-1,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눴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이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R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편차를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쓰고 여기에는 이걸 똑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 곱했는데 이건 이제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y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 x, y가 동시에 어떻게 가나, x가 커지면 y도 커지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두 개의 그 편차를 곱을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n-1로 나눠요. 자,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x의 단위하고 y의 단위를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요거를 갖다가 x의 표준 편차하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x의 표준 편차하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x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루트 시킨 거죠. x 이걸 루트 시킨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x는 루트 ss 제곱이고, 요거는 루트 n-1분의 x들. 요거고. y는 y의 표준 편차. y 데이터에 이거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yi 빼기 y바의 가로제곱. 그러니까는 둘 다 n-1이 있으니까 n-1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태가 요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i 빼기 이 두 개의 편차 곱을 여기에 루트 x의 x의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y 거 공식이 이렇게 돼요. 공식이.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이제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요거를 sxy 그 다음에 이거를 sxx의 루트 이 오른쪽을 syy의 루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분자가 sxy 밑에가 sxx syy. 이 sxy가 뭐냐면 이게 소문자로 썼으니까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의 sum.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x의 편차 곱하기 여기 x의 편차, 이게 y의 편차, y의 편차의 sum. s가 sum. 이렇게 이게 sum.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xx는 이거는 x의 편차에다 똑같이 x의 편차. 그러니까 이게 제곱해서 sum. y의 편차는 y에다가 y의 편차에다 또 y의 편차를 또 곱해. 그래서 sum.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는 xy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 거, 밑에는 x들, 그러니까 오른쪽은 y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제곱하면 단위가 제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시켜서 이게 이제 단위를 없애는 거죠. 자, 여기는 키와 몸무게다. 그러면 여기는 센티미터, 킬로그램. 근데 이거는 센티미터가 될 거고 이쪽은 킬로그램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위가.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앞에서 표준편차 계산한 것처럼 간편셈. 우리가 이제 그 평균들이 막 그 소수점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썸을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편차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SX도 마찬가지로 X바가 소수점이 막 나올 때, 여기는 X바, Y바 이런 것들이 소수점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바가 소수점들이 나올 때는 이 오른쪽의 공식들을 활용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럴 때는 소수점을 많이 안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캘큘레이터로 막 계산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공식을 평균을 빼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계산에 진짜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 2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